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 정론 시간입니다. 어느덧 11월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기념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이 될 11월 3일 미국 대선일까지 양국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 특히 김정은이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 트럼프가 군사 공격으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코로나19, 경제 침체 등으로 사면 초과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죠.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 이슈는 김정은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깜짝 대양보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매혹적인 카드가 아닙니다. 볼튼이 얘기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미국 정상회담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대북 정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문턱을 턱없이 높여 놓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트럼프가 선거 국면 조작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은 독배를 마시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SLBM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할 것이다. 아니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실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 모두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정은의 대전략과 우리의 조기 경보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에는 섣불리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아무런 대책 없이 도발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은 대전략과 전략 전술, 그리고 꼼수도 마다하지 않는 레알 승부사입니다. 도발을 한다면 당연히 군사적 맞대응을 피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 방법, 환경 이런 것들을 미리 강구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의 의표를 찌르겠죠. 더군다나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와 같은 호언장담을 하고는 있지만은 북한을 군사 공격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2019년 이란의 미국 무인기 격추 추락 사건 때도 이렇다 할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치나 이런 동맹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의 이익과 셈법에 밝은 노회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다릅니다. 야망이 있고 젊은 승부사입니다. 우리는 알프스 산맥을 넘은 나폴레옹,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한 메가드를 비롯해서 세계사를 뒤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극히 어려운 조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조건에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장에서 전격적으로 김정은이 신형 전략 무기를 선보인다든지, 아니면 신포 조선소에서 SLBM을 적재한 신형 잠수함 건조식을 진행한다면은 과연 미국이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11월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난 저녁 시간대 어떤 자의적 수단이다, 평화
주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발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니면 내년 1월 그 북한이 공고한 8차 당대회나 그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그때쯤에서 만일에 전략적인 도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럴 가능성들은 없을까요? 저는 그 어떤 시나리오도 김정은이 일단 이를 저지르고 나면은 대통령이나 당선자가 군사 대응 카드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도발을 하자마자 그 다음 카드로 어떤 매혹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다시 국면을 주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어떤 순차적, 그 다음에 전략적, 그 다음에 어떤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이 미국의 군사 공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라크, 리비아는 분명히 다른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을 최소한 30여 기에서 최대 100여 기까지 보유했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한 평가입니다.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가는 ICBM을 비롯해서 미사일 12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에 적각 보복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괌이나 알래스카, 미국 본토, 아니면 주한 주일 미국 기지, 이런 데가 언제든지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자신이 밝혔던 대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군은 임무상 당연히 시나리오를 검토했겠지만 트럼프는 대외 군사 개입을 가능한 끄리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 평화 통일과 침략전쟁 거부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친북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바닥 민심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넷째,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도 한국 정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초강경 군사행동을 묵인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쟁이 전입각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국과 중국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술과 같은 존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6.25 한국 전쟁 시에도 중공군이 참전한 이유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다섯째, 전체주의 국가의 700만 정규군과 예비군, 아니 2,500만 북한 주민이 결사항전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한반도에 발목을 잡히는 선택을 과연 하겠습니까? 이처럼 북한의 트럼프의 대북 군사 공격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채택하는 데는 부담이 매우 큰 카드입니다. 불가피하게 군사 옵션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그리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한 위협으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의 전략 도발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군사 공격 카드는 사용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성부사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 마무리 실전 배치 후 미국 신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라는 목표하에 일단 이를 저지른 후에 사태를 기민하게 수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두 마리 토끼 잡기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는 8차 당대회를 내년 1월에 갑자기 소집하는 것도 이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과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 전술이 바뀔 수도 있고 코로나19의 북한 내 대확산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보, 특히 조기경보는 0.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면서 입체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사전 경고를 통한 도발 저지입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그리고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 등 플랜 B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북한의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글로벌 세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조금 더딜지는 모르지만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길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